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78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평생을 나물장사로 살아온 분이죠. 작은 좌판 하나 펼쳐놓고 시금치, 콩나물, 미나리를 팔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아들이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아침마다 아들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하던 그 길. 아들은 좌판 옆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졸았죠. 엄마, 배고파?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자신의 점심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보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거야.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요. 순자는 붙잡았어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뭐가 불만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문을 나섰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0년이 흐르는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순자는 매일 밤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곤 했죠.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아들이 쓰던 책상, 옷장, 침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나물장사로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고 이해가 안 되면 10번이고 20번이고 읽었습니다. 건물이 하나 더 늘었고 또 늘었습니다. 어느새 순자의 자산은 100억 원이 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순자 씨는 정말 복 많아. 이렇게 부자가 되다니. 하지만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텅 비었거든요. 밤이면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 밥은 먹고 다니나? 아프진 않을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아들 하나 곁에 두지 못한 인생이 무슨 의미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70이 넘어서부터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왼쪽이 특히 심했죠.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순자는 거부했어요. 나이 먹어서 무슨 수술이야. 하지만 혼자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운전도 위험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운전기사를 한 명 고용하기로.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좋은 사람 있어.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인데 괜찮을 거야. 며칠 뒤 그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키는 175cm쯤, 마른 체구에 깎은 머리.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죠. 순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스쳤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20년 정도 했습니다. 사고는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답이 간결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아침 8시까지. 알겠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미리 닦아놨고 문도 열어줬어요. 말은 정말 적었죠.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오늘 어디 가실까요? 병원 좀 갔다가 은행 들러야 해. 알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정우가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허리 상태를 물어봤죠.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왼쪽 허리가 더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정우에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태연하게 차를 몰았어요. 순자는 뒷좌석에서 정우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한테 말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없었어요. 분명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텐데.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우가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시면 속이 편하실 겁니다. 매실차였습니다. 순자가 예전에 즐겨 마시던 차였죠. 하지만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만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전에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지인에게서요.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순자는 정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우는 눈을 피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말투. 뭔가 익숙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성실했어요. 아침마다 제 시간에 왔고 순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다 줬죠. 하지만 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2층 침실로 올라가려는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휘청했죠. 그런데 정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우의 손이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붙잡아준 기억이 났죠. 고마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손을 뗐죠. 순자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계속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순자가 서재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려는데 손이 닿지 않았죠. 정우를 불렀어요. 정우 씨, 저기 위에 있는 앨범 좀 내려줘요.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정확히 그 앨범을 집어들었어요. 빨간 표지의 낡은 앨범. 다른 책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거였죠. 이거요?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재에는 책과 앨범이 수십 권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우는 단번에 찾아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짐작으로요. 그냥 오래된 것 같아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받아들고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우 씨, 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정우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정말요? 네. 대답은 확고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했죠. 정우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순자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3살, 5살, 10살. 시장 좌판 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아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순자는 멈췄습니다.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 뭔가 정우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죠. 순자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차를 타면서 병원에 가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정우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정우는 집 안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주방에 있는 약 좀 가져다 줘요. 어느 선반에 있습니까? 순자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우는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히 오른쪽 위 선반을 열었습니다. 약이 있는 곳이었죠. 여기 있네요. 정우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받아들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디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더듬거렸죠. 그냥 찾아봤습니다. 주방에는 선반이 6개나 돼요. 그런데 단번에 찾았잖아요. 운이 좋았나 봅니다.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정우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순자가 2층 침실에 있을 때였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서랍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줘서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가 올라와서 서랍을 살폈죠. 그러더니 서랍 옆면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 살짝 비틀면서 당겼습니다. 서랍이 스르르 열렸죠.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랍이 오래돼서 삐뚤어졌는데 옆면을 두드리고 비틀어야 열렸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 발견한 방법이었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정우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냥 해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순자는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당신, 혹시 내 아들이에요? 민수 맞아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저는 아드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 알아요? 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순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아들일 거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정우는 분명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정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순자는 불안했어요. 정우를 놓치면 안 됐거든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택시를 타고 정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2층 끝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을 두드렸어요. 정우 씨, 나 순자예요. 문 좀 열어요. 그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우가 서 있었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죠. 앉으세요. 정우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앉으면서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우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내 아들 맞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해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싫습니다. 검사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왜요? 아들이 아니라면 검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하기 싫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순자는 정우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순자는 정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정우가 순자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순자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결국 유전자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불안해했어요. 병원에 가는 내내 손을 떨었죠.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순자가 위로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검사실로 들어갔죠. 간호사가 체열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순자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차에 타서도 정우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수석에 앉아 정우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정말 아들이 아닌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순자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정우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읽었죠.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아님. 순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를 보자마자 물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자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내 아들 아니래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순자는 정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 집 일을 그렇게 잘 알아요?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할머니 아드님의 친구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민수는 아드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집이 가난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닐 때 민수가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간 후에도 가끔 저한테 연락했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 일을 전전했죠. 하지만 10년 전에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가 다그쳤죠. 1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였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정우가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순자는 정우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이미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한참 후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운전기사로 온 거냐고요? 정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민수가 죽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잘 계신지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서 도와드리라고. 순자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왜 숨긴 거예요? 할머니께 상처 드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자는 정우를 노려봤어요. 당장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할머니, 나가라고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죠.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죠.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낡은 공책, 볼펜, 작은 인형. 하나하나 꺼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메모지 하나가 서랍 구석에 끼어 있었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죠. 엄마 미안해.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순자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우가 했던 말들을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정우는 민수의 마지막을 봤다고 했어요.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민수가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알 텐데. 순자는 더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알고 있던 것들, 서랍 여는 방법, 매실차 왼쪽 허리 통증, 집 안구조. 그걸 민수가 정우에게 말해줬을까? 아니야. 민수는 집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어.
서랍 여는 방법 같은 건 기억도 못했을 거야. 그렇다면 정우는 어떻게 알았을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그러다 정우와 닮은 친구가 있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친구의 얼굴, 키, 체구, 정우와는 달랐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럼 정우는 누구지?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분명했어요. 정우는 민수가 아니었죠. 하지만 정우가 아는 것들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씨, 다시 한번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부탁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요. 오늘 오후에.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준비를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정우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죠. 순자는 정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 씨,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당신 말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정우가 긴장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민수가 집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서랍 여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죠? 민수가 당신한테 그런 걸 설명했을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다그쳤어요. 그리고 집 안구조도 그래요. 민수가 떠난 후에 집을 여러 번 고쳤어요. 현관도 넓혔고 주방도 바꿨죠. 그런데 당신은 고친 후의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요. 순자가 정우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당신 눈, 당신 말투, 당신 손, 모든 게 내 아들을 닮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든 나는 느껴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럼 증명해요. 민수의 친구라면 민수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말해봐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고등학교 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점이 있었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친구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더 말해봐요. 민수가 집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 아는 걸 말해봐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할머니, 저는 그때 정우의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팔을 움직이다가 우연히 순자의 시선이 거기로 향했어요. 팔목 안쪽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색 점. 크기는 쌀알만 했어요.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점, 민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점이었어요. 왼쪽 팔목 안쪽. 정확히 같은 위치였죠.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우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점이 뭐냐고요? 정우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순자는 이미 봤습니다. 민수한테 있던 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을 붙이고 섰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순자가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의 양 어깨를 붙잡았어요. 당신 내 아들 맞죠? 민수 맞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연일 리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순자는 정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우 씨, 아니 민수야. 엄마한테 말해. 너 맞지? 너 엄마 아들 맞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말해. 제발 말해줘. 너 민수지?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40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순자는 정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민수를 4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순자는 민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아들이었어요. 다시는 보낼 수 없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엄마를 속인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자격?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순자가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아들은 이렇게 늙어 있었어요. 일어나. 여기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유전자 검사는 왜 그렇게 나온 거야? 넌 분명 내 아들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조작했습니다. 조작? 검사실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탁해서 결과를 바꿨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죠. 어머니가 진실을 알면 상처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진실? 무슨 상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궜어요. 순자가 다그쳤죠. 민수야, 엄마한테 말해. 왜 40년 동안 연락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에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 일을 했어요. 공사장, 식당, 택시 운전. 그런데 돈이 모이질 않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빚이 쌓였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지. 엄마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가요? 어머니를 그렇게 버리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점점 더 돌아가기 힘들어졌죠. 어머니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넌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받아줘. 민수는 순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한참 후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찾으려고. 돈이 있으면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열심히 모았지.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민수야, 이제 집에 와. 엄마랑 같이 살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왜 안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을 뿐이었죠. 순자는 답답했어요. 민수야, 뭘 숨기는 거야? 엄마한테 다 말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은 언제야?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어디가? 여기 있어. 안 됩니다. 저는 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가 따라갔어요. 민수야, 가지 마. 하지만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현관에 서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순자는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너 보러 왔지.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를 들여보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죠. 민수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우리 집으로 가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좁은 곳에서.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같이 살자. 응?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심하게. 몸을 떨면서. 민수야, 괜찮아? 순자가 민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기침이 멈췄어요. 민수는 휴지로 입을 닦았죠. 그런데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라 휴지를 빼앗았어요. 이게 뭐야? 왜 피가 나와? 아닙니다. 그냥 목이 좀 아파서. 거짓말하지 마.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순자가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저항했지만 순자가 더 셌어요. 가기 싫으면 엄마가 업고라도 갈 거야.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얼마나 남았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순자는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앓고 있었어? 민수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엄마는 내가 아프면 더 힘들어. 왜 혼자 견디려고 해?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별은 코앞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엄마가 돌봐줄게. 민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버틸 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대로였던 방.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갈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어머니,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순자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긴. 내가 돌아와줘서 엄마는 행복해.
비록 시간이 짧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순자는 민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였어요. 약도 챙겨줬죠. 민수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안 피곤해. 순자는 웃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밤마다 민수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더 야위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순자는 민수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시켰습니다. 민수야,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 기억나? 네, 기억나요. 거기 가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오리한테 빵 줬었지. 그랬죠. 어머니가 빵을 사주셨어요. 넌 오리들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안 먹었잖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어요. 하지만 금방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떠난 건 저였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왜 떠났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순자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제가 떠난 후에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울었지. 내가 돌아올까봐 문만 쳐다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 너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 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부동산 공부도 했어. 책도 많이 읽었고. 그렇게 건물을 하나씩 샀지. 대단하세요, 어머니. 대단하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잖아. 하지만 어머니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넌 내 길을 찾으려 했던 거지. 민수가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이틀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옷을 빨래하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죠.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4년 전이었어요. 진단명에는 폐암1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4년 전? 민수는 분명 말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이미 1기였다면 순자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이게 뭐야? 순자가 진료 기록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4년 전 거잖아. 그때 이미 1기였다고? 그럼 지금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다그쳤죠. 민수야, 진실을 말해. 지금 내 상태가 정말 말기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왜 4년이나 버텼어?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었죠.
순자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뭐 했어? 왜 그때 집에 안 왔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돈? 네. 빚을 다 갚고 어머니한테 드릴 돈도 모았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죠. 병을 안 후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갈 순 없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픈 몸으로. 수술하고 퇴원하면 바로 일터로 갔죠. 바보야.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버리고 나간 제가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5억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순자는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한테는 내가 있으면 돼. 어머니, 민수야, 돈은 상관없어. 그냥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엄마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순자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민수의 말에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매실차가 맛있네요. 예전에 만드시던 그 맛이에요. 순자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네. 넌 집을 떠난 후에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럼 내가 매실차 만드는 걸 어떻게 알아? 민수이 멈칫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물었어요. 매실차는 내가 떠난 후에 마시기 시작한 거야.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넌 어떻게 알았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더 따져 물었죠. 그리고 서랍 여는 방법도 그래. 서랍이 망가진 건 10년 전이야. 내가 알 리 없어. 그건. 민수야, 혹시 집에 온 적 있어? 몰래? 민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왜 들어오지 않았어? 여러 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밤에 몰래 왔어요. 어머니가 주무실 때 그냥 집 밖에서 창문만 들여다봤죠.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랬어? 들어오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 드시는 거 봤어요. 아들 방 앞에 서 계신 것도 봤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럼 들어왔어야지. 못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5년 전쯤이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어요. 제 방도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어머니가 그대로 두신 거죠.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서랍도 열어봤어요. 안 열려서 이것저것 해봤죠. 그러다 옆면을 두드리니 열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바보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만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자. 순자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해. 이제 엄마 곁에 있으면 돼.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죠. 순자는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가끔 눈을 뜨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엄마 여기 있어.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을 어머니 곁에서 보낼 수 있어서. 민수야, 힘내. 조금만 더 버텨. 괜찮아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효자할게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민수야,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민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순자는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안 돼, 안 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떠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나 석 달을 함께 보낸 후 영원히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민수를 아는 사람들, 순자를 아는 사람들, 모두 함께 민수를 배웅했죠. 순자는 민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순자와 함께 장례식이 끝나고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방에 들어갔어요. 민수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죠. 어머니,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곧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4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마지막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머니,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꼭 효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민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민수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프지만 행복한 미소였어요. 40년을 기다려 석 달을 함께했던 아들. 이제는 편히 쉬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며 잘 가, 내 새끼. 엄마는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 위 어딘가에서 민수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지막 시간. 그것이 둘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